자, 이번 시간 이어서 부동산 설계 문제풀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부동산 설계 2의 파트에서 우리 주제 2번의 부동산 설계 프로세스 6단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번 문제, 자, 부동산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번. 자, 부동산 설계에 따른 업무 수행 범위 등을 결정하는 거. 자, 그러면 키워드는 바로 업무 수행 범위이겠죠. 우리가 재무설계 프로세스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 고객에게 어디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 이거 바로 1단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단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자,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분석 및 평가하는 단계는 우리 프로세스에서 3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고객의 위험 수용 성향과 투자 능력을 파악하는 거. 자, 투자 능력, 위험 수용 성향, 고객에 관련된 정보겠죠. 그래서 정보 수집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번, 자, 고객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자, 투자 설계 쪽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설계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 이는 4단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4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투자 설계에 있어서 4단계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5단계의 실행, 6단계의 점검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번, 자, 실행한다는 5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검하는 것은 6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순서대로 쭉 나열하게 되면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주제 3번으로 넘어가서 부동산 산업과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전문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는데, 자, 그럼 부동산은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활동은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자, 소, 거, 정 이렇게 외웠죠. 자, 소유 활동, 그 다음에 거래 활동, 그 다음에 정책 활동.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자, 부동산 전문 활동 중에 전문 활동이 아니라 일반 활동 아셨죠? 부동산을 소유, 거래, 정책. 자, 그러면 왜 수동적 의미이냐?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간 좀 뭐 의뢰 입장에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수동적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소, 거, 정 제외하면 되겠죠. 소, 그다음에 거, 정 이렇게 제외하고 나머지 개발 활동을 전문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여러분들 일반 활동을 먼저 암기하시면 나머지를 다 전문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수동적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능동적 의미의 정책 활동은 전문 활동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책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문 활동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정책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 활동에 있어서는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주제 4번. 자, 부동산의 개념 중에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념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자, 가번. 자, 일반적으로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정의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친구는 복합 개념입니다. 아시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시죠? 경제적, 그 다음에 법률적, 물리적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자산, 자본, 생산 요소는 누구와 연결된 것 같아요? 경제적 측면과 연결이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자, 이러한 키워드가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길게 읽지 마시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번은 경제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답은 자, 유형적 측면, 외형이죠. 물리적인 느낌이 들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유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지질, 지형, 고저 등 자연적 조건과 토목 및 건축물의 인공적 조건에 관심을 두어서 측량, 설계, 시공의 대상으로 정의되는 것은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물리적 정리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공공재로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고요. 자, 키워드가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선택지들 맞춰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몽땅 다 복합 개념이었고, 두 번째 경제적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는 물리적이었죠. 그러면 정답은 3번 찍고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끝까지 뭐 다 풀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가 딱 맞고 마지막 게 선택할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자, 동산과 부동산 법률상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시방법이라고 하면은, 자, 내가 취득을 했었을 때 소유권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자, 일단 동산의 경우는 점유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적으로 지배에 있었을 경우에 내가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 부동산의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뭘 하죠?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통해서 내가 소유권자임을 밝힐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널리 알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산의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넘겨버리면 되겠죠. 인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유를 이전시켜버리면 소유권이 변동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경우는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뭐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자, 그리고 나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아시죠? 권리 변동에 있어서 동산은 점유 이전하면 되고 부동산은 법률 행위와 등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신력입니다. 자, 공신력은 자, 우리가 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하겠죠. 자, 이랬을 때는 공신력이 인정된다라는 것은 점유한 자와의 거래는 자, 계약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점유한 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겠죠. 자, 근데 원래대로 거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소유자와의 거래를 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자, 동산의 경우는 점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점유자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 체결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신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 부동산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떼다가 소유자를 확인을 하고요. 근데 또 실제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래할 때는 당연히 뭘 떼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떼다가 소유자 확인하고 실제 집주인 확인해가지고 자, 도장 찍고 매매계약서 체결을 하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때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할 때는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소유자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실제 소유자도 맞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동산은 공신력이 인정되지만 부동산은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질권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담보를 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담보를 가지고 자, 대출을 받는데, 자,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누가 자, 동산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요. 자, 이랬을 때 질권 설정이 동산은 가능한데, 자, 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러니까 유치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냥 그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돈 갚을 때까지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가능한 건 동산이고, 자, 부동산의 경우는 질권 설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자,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뭘 설정할 수가 있냐면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자, 그러면 돈을 안 갚으면 우리 어디다 넘겨버려요? 경매에다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산의 경우는 질권 설정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질권 설정은 불가능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차이점들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